복습은 잘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제 2주, 그리고 뭐 3주, 4주, 한 2주는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 기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죠. 이게 처음부터 잘 됐던 거라면 저도 이렇게 수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학원에 나올 필요도 없었을 거다. 바꿔 얘기하면 쉽지 않은 거니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다 나가지 못했던 두 개의 지문을 살펴볼 건데, 그 살펴보기 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일반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독해 일반론, 그 다음에 구조론,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일반론부터.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니까 뭐 하기로 했어? 끊어읽기로 했죠. 지금 끊어읽기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었다가 한다면 주술관계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최소한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키워드가 뭐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끊어읽는 훈련, 연습.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교재를 보면서 맞아, 이렇게 읽기를 했었지, 자꾸 그거예요. 과정을 복습을 해야지 결과를 복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 문장부터 문단까지 혹은 글 전체까지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끊어 읽기를 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끊어 읽으면서 우리가 표시하며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기호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 밑줄,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쓸 수 있는 물결. 그러면 이렇게 기호 자체를 표시하면서 보는데, 기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호를 표시하면서, 이 기호를 표시할 때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던 생각들, 맞아, 이 네모일 때는, 동그라미일 때는, 세모일 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내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맞아, 이럴 때 이렇게 읽기로 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그렇게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게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복습이 부족한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했죠. 이렇게 연결한 것들 중에서 요 밑줄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하며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이 쭉 일방향으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짚고 다시, 위에 있는 거 짚고 다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야,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하며 읽기였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며 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야? 좀 꼼꼼히 읽어야지. 어디를? 바로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앞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1에서 3문단까지에 해당하는 것. 바로 이 앞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구조론과 관련되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서 글의 구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략 판단할 수 있게끔 앞부분이 설정이 된다.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 글은 이렇게 될 때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구조로는 크게 두 가지였던 거죠.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리 및 과정. 우리 다 했던 거야. 지금 이게 처음 보는 느낌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당연히 내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원리 및 과정에서는 순서와 인과가,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글감, 글의 제재도 좀 나눠봤죠. 지금 설명 대상이 여럿으로 주로 쓰는 글들이 인문, 사회, 예술 이런 지문들이 있었고, 원리 및 과정으로 주로 전개가 된 것이 과학, 기술, 사회 지문이긴 하지만 경제. 지금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이렇게 될 테니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읽고 난 다음에 그 순서와 인과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글을 제대로 좀 정리했다, 제대로 읽었다 라고 할 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좀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없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은 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동안 그렇게 복습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하루에 우리 공부 시간 얼마였어? 끼키야 30분이야. 30분을 넘기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 안에서 좀 최대한 좀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두 지문 남았어요. 그 두 지문 중에서 첫 번째 지문인데, 첫 번째 지문은 요거의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처리해 볼 수 있는 지문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지문부터.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다.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의 역할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지금 이 글은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1문단 끝. 특별한 거 없어.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끌고 왔습니다. 대상을 끌고 왔어. 두 번째 문단.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심폐했으니까 끝나서 보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 그렇지, 조금 전에 확인했던 하이퍼 리얼리즘을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거 관련돼서 설명된다고 좀 보기가 어렵죠. 뭐 현실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1문단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현실성이 높대. 방향성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화살 표시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의 길이와 실제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실제와 똑같으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 모두 추구하. 이것 때문이네. 결국 지금 이 1문단 끄트머리에서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런데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과 관련되는 개념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좀 별개, 동떨어진 것을 설명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모두 추구한 하이퍼 리얼리즘은, 그러니 이 부분에서 하이퍼 리얼리즘은 현실성이 높고 사실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현실성이 높은 거 뭐였어? 흔히 볼 수 있는 거. 사실성이 높은 건 실제와 똑같이. 이렇게 눈으로 한 번씩 더 짚어달라고.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로 했던 거. 그거예요. 계속 볼게요. 하이퍼 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있는 이 부분 중요하네. 지금 여기까지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인식을 시켜놨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글의 구조가 좀 설정이 되어야 하냐면, 지금 글씨를 조금 더 잘 써보자. 뭐 별반 차이는 없지만, 리얼리즘 첫 번째,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같은 리얼리즘 경향이 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팝아트가 있는 거. 다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리얼리즘에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랑 팝아트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글에서 설명하려고 한 대상은 이거였단 말이야. 그런 1문단에서 이거 나왔고 계속해서 하이퍼 리얼리즘 나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더 볼게요.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뭐와 견주겠다? 팝아트와 견주겠다. 그러니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의가 됐으니 자연스럽게 리얼리즘에 해당하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고,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가 나뉘는 그 지점에서는 바로 차이점이 나타나겠지. 결국 이 글은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신의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이 글에 대한 독해는 이제 완료가 된다. 바로 봐봐. 지금 2문단 중간 부분 오니까 1문단에서 하이퍼 리얼리즘 2문단 중간 오니까 이 구조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 앞부분을 좀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잖아.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거 정리해주고 팝아트에 대한 거 정리해주고 그럼 끝. 계속 봅니다.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60년대 미국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뭐에 대한 거야? 지금 요거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이죠?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여기서 일상의 모습, 아까 특성이 뭐였어? 현실성이 높다. 흔히 볼 수 있는 것,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일상의 모습, 이거랑 같은 내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성이 높은 거. 3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친절하네. 팝아트는 그러지. 팝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함축적으로 변형한 것. 함축적 변형은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은 앞에서도 얘기했어.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 이 점에서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은 뭐였어? 지금 아까 현실성. 지금 리얼리즘과 아까 하이퍼 리얼리즘이랑 팝아트의 공통점은 결국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얘는 현실성인 측면에서는 되는 거야. 반면에 팝아트는 여기서 어떻게? 함축적. 그 다음에 변형.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재현. 이런 면에서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이게 친절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 아니라 트럼프에 의해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라는 것. 이미 앞에서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잖아. 이게 이제 바로 그 사실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가 추가되는 거야? 이 사실성과 관련되는 거에 트럼프래요. 이게 추가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단어 이렇게 별표 있는 거잖아. 이거는 꼭 확인을 해줘. 여기까지 봤어. 추가한다. 그럼 트럼프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야지. 이거 괜히 넣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글을 읽을 때 힌트가 되라고 넣어준 거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속임수 그리란 말로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그린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성과 관련되는 거네.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의해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되네.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 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거. 정확히 재현하는 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잖아.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차이점이 되는 거. 여기서는 쉽게 소통.
쉽게 소통하기 위한 거고, 그거를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인쇄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고, 얘는 사실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재료랑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계적인 방식을 활용한다. 요 점도 이제 팝아트와 하이퍼 리얼리즘의 차이점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한 문단.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 헨슨이라는 이제 우리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사실 이제 뭐가 된 거야?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위에서 설명했던 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설명이 당연히 이 헨슨의 작품에도 어떻게 되겠어? 반영이 돼야지. 구체적 사례니까 뭐로 처리해야죠? 같음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만 하면서 빠르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봅니다. 그의 작품 쇼핑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이건 이제 이 작품의 주제인 거니까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와 여잔데, 그녀는 욕망의 주체입니다. 여자는 욕망의 주체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여자가 상징을 하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는 욕망의 개체, 그 다음에 물질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여자와 쇼핑카트가 상징하는 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현상, 과잉 소비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사실성, 여기서 대상도 했어. 쇼핑카트 여자에 대해서는 사실성으로 표현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모습이 바로 현실성이 되겠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문단에서 확인했던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을 3문단에다 적용하면서 처리가 됐어. 빠르게 읽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4문단이에요.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 공간의 전시에도 자연스럽도록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고, 사람을 보고 차력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몸을 대신 끊어야지.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고 차력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 지금 이 헨슨의 작품에는 이 기법을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람에게 직접 석고로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주형 기법. 지금 실물주형 기법에 대한 설명이 이 앞부분인 거죠. 지금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했던 거.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사실성. 또한 지금 아까 대상이 뭐였어? 그림에서의 대상이 여자랑 쇼핑카트였잖아. 그 여자는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법으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쉬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여자에 대한 얘기. 새로운 재료와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뭘 추구했다? 사실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지? 왜?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나온 거 아니야? 이 그램에 대한 아까 3문단에서 이 그램의 구체적인 것은 뭐였어? 그러니까 앞에 했던 설명들이 그대로 어떻게 같음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오브제인 오브제 확인해야죠. 오브제. 일상용품이나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래. 그러니까 이거는 오브제라는 얘기는 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처럼, 이 여자를 제작한 것처럼, 만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니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어딨어? 지금 오브제 얘와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이제 여자의 지금 활용하는 방식 혹은 제작하는 방식이 같아 달라. 다르지. 이것도 여기까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작품의 대상이 여자랑 쇼핑카트였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3문단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여자는 이런 앞에서 설명했던 사실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제작과 관련돼서 설명을 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론 사실성을 똑같이 추구하는 거야. 맞지? 당연히 여기도 적용이 돼야지. 추구하지만 만드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네. 여자는 만들었지만 지금 가발, 목걸이, 의상 이런 거, 쇼핑카트, 식료품 이런 것들은 만들었다는 거야, 안 만들었다는 거야? 안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오브제를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지금 조금 더 구조화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이 하이퍼 리얼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헨슨의 작품 여기에서 헨슨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작품의 구도가 지금 이제 여자와 그 다음에 쇼핑카트로 나눠볼 수 있었으니, 이들이 당연히 나눠줬으니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단순하게 여기에 대한 건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거 안에서도 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헨슨의 작품에서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아주 잘 읽었다. 아주 잘 읽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이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주의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 뭐에 대한 얘기로?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 5문단에 대한 내용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지금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지. 다시 우리가 앞부분에서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 이 측면에서 이 글을 읽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5문단은 리얼리즘 미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선 이 둘의 공통점이 다시 한번 나오겠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면 아주 잘 읽은 거라고. 계속 볼게요. 리얼리즘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뭐 특별한 건 없네. 그래서 사실성, 그 다음에 현실성이죠. 현실인 거니까 현실성.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퍼 리얼리즘은 사실성을 추구했던 거고, 팝아트는 함축적으로 변형했다. 여기가 차이가 있었던 거지.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요. 방금 얘기했던 거.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건 누구였어? 하이퍼 리얼리즘인 거지. 함축적으로 변형한 건 팝아트였어.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한 이 부분이야. 이 느낌 와? 무슨 느낌? 이 느낌은 좀 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위에서 있네. 내가 정리를 해놨네. 그래, 잘 안 지었다. 잘했어.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인쇄 매체를 활용한다고 했고, 반면에 얘는 지금 사실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재료와 그 다음에 방식,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기발한 방식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5문단을 보니까 공통점으로 하이퍼 리얼리즘이랑 팝아트 모두 뭐 한다는 거야, 이거. 공통점이잖아. 봐봐. 이 문장 볼까?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대상 그네들을 제형하거나 전달하여, 여기까지는 각각에 대한 설명 나눴잖아. 그래, 됐어. 전달하여 감상자 소통을 이거를 통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결국 하이퍼 리얼리즘도 팝아트도 뭐 한다는 거야? 소통을 추구한다는 거야. 소통을 한다는 거야. 다만 팝아트의 경우는 이 소통의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인쇄 매체로 활용한다는 거지, 얘가 소통을 안 한다가 아니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 부분 5문단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었던 정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갖고 되게 한번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야.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런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곳곳에 잘 숨어 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 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런 거 이제 잘 봐야지. 봐봐. 선택지는 항상 옳아야 돼. 이때 옳고 저때 옳지 않으면 그건 옳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리얼리즘 작가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하이퍼 리얼리즘이랑 팝아트 모두 해당한다는 얘기인 거지. 감상자와 수월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 선호. 야, 매체 선호하는 건 누구였어? 수월한 매체 어떤 거? 이세 매체를 수월한 소통을 위해서 매체를 선호했다, 특정 매체를 선호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야? 팝아트에 대한 얘기인 거지. 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하이퍼 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 그러니 얘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당시 자본주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렇죠. 리얼리즘인 거죠. 리얼리즘의 목적이었다. 얘는 어렵지 않네. 문제 없어.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트롱프레의 전통을 이어 하이퍼 리얼리즘은 여기까지. 맞죠? 어딨어? 이거 지웠네. 하이퍼 리얼리즘은 대상의 봐봐. 이 문장 잘 봐봐. 하이퍼 리얼리즘은 그러면은 이 설명이 어디에도 요 뒤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용 트럼프레의 전통, 트럼프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뭐에만 해당하는 거냐면 사실성에 해당하는 건데 현실성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저 트럼프레는 현실성하고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얘는 X. 우리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읽고 처리해야 되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헨스는 실물주형 기법으로 만든 인체와 다양한 소재로 질감과 색채를 재현한 이거 내가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서 숨긴 거야. 재현했다가 무슨 뜻이야? 재현하는 것이. 이거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오브제는 우리 본문에 따르면 오브제는 만든 거야? 아니죠. 기존의 물건들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 오브제였잖아. 이 부분이 틀렸지. 당시 현대인의 지나친 소비생활, 쇼핑카트를 불가하는 여자를 통해서 저 부분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 지금 이 문제는 요거를 활용한 거예요. 됐어?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제가 의도한 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잘 따라왔다고 한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길러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틀렸다라고 하면 문제 그러니까 지문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니 다시 지금 복습은 어떻게? 과정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달라고. 과정을 중심으로 지금 그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읽기와 그 다음에 선택지 처리 그 과정을 반성해 주길 바랄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